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인맥은 자산이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기회를 얻는 거니까.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모임은 자주 나갈수록 좋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내 삶이 무너집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을 놓치고 가짜 인연에 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게 되거든요. 지금도 매달 모임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경조사 챙기느라 지갑은 비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억지로 가고 듣기 싫은 이야기 듣고 돌아올 땐 기분만 찝찝하고 후회만 남는 경우 왜 계속 반복하십니까? 나이 들수록 인맥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적은 수의 진짜 인연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해야 정신 건강이 지켜지고 감정이 평화로워지고 삶이 훨씬 단순하고 가벼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외롭지 않냐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혼자 살 수 있냐고. 그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 없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과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는 그 순간입니다. 말은 통하지 않고 진심은 없고 그저 이 나이쯤 되면 챙겨야 하니까라는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 그게 더 깊은 외로움입니다. 그런 관계 하나 줄일 때마다 당신의 인생은 한결 더 편해집니다.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해야 할 건 인맥을 넓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맥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이건 단순한 관계 정리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인생을 되찾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있어야 한다고. 연락 한 통 없는 날이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진다고.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내 인생에서 진짜 의미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아니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던 연락처, 그 많던 모임, 그 많던 단톡방, 그 중에서 지금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몇이나 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을 때만 연락 오던 사람, 내가 잘 나갈 때는 부르더니 힘들어졌을 땐 온데간데 없던 사람,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보라는 말 한마디로 끝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굳이 계속 연락해야 할까요? 진짜 중요한 건 그 한 사람입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내가 울 때 같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 내가 아프면 밥 한 끼 챙겨주는 사람, 그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이제는 줄여야 합니다. 이제는 정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복잡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스트레스는 쌓이고 스트레스는 결국 병이 됩니다. 지금도 연락처 수백 개 가지고 계신가요? 단톡방에서 수십 개의 알림이 울리고 계신가요? 그 알림 속에 당신을 위하는 진심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형식이고 의무입니다. 그걸 정리하기 시작하면 놀랍도록 평안해집니다. 휴대폰이 조용해지는데 내 마음은 더 안정됩니다. 침묵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인맥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어도 긴장되지 않고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게 나이 들수록 찾아야 할 단 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많으면 든든할 것 같지요. 그게 착각이라는 걸 아는 데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만 연락 오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사람, 성공했을 땐 축하보다 질투가 먼저였던 사람, 그게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에 지쳐온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왜 붙잡고 계십니까? 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십니까? 그게 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냉정한 사람 소리 듣기 싫어서,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억지로 대답하고, 억지로 모임 나가고, 억지로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게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지,
당신 스스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놓을 때입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 자신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인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없으면 외로울 것 같았는데 연락 안 하니 더 편안해졌던 사람,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았던 관계, 심지어 연락 안 하니 더 마음이 가벼워졌던 모임. 그게 바로 답입니다. 내가 줄 때만 가까운 사람은 내가 못 줄 때 가장 먼저 떠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때만 이어지는 관계는 내가 가만히 있을 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인맥은 인생의 짐입니다. 그 무게를 안고 평생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불편한 인맥 한 명보다 조용한 하루 한순간이 훨씬 값집니다. 이제는 정리할 시간입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관계가 당신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 나머지는 과감히 놓아야 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사라집니다. 그 많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당신이 희생해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싶지 않은 말에도 웃으며 맞장구 쳐야 했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시간 쪼개 나가야 했고, 듣기 싫은 이야기에도 괜히 끄덕이며 맞춰줘야 했습니다. 왜요? 예의 때문에요? 체면 때문에요? 관계라는 이름의 사슬에 묶여서요. 그게 바로 노년을 가장 빨리 소모시키는 독입니다. 체력도, 정신도, 감정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정신 건강은 곧 삶의 질입니다. 사람이 나를 지치게 만든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관계를 줄이면요. 신기하게도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억지 웃음이 사라지니 얼굴에 진짜 미소가 생깁니다. 억지 대화가 끊기니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무의미한 모임이 줄어드니 시간도, 돈도, 감정도 남습니다. 그 남은 시간과 에너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진짜 통하는 단 한 사람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문장, 그 한 순간이 당신 인생의 황혼을 가장 찬란하게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외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고요함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억지로 채워야 하지만 고요함은 스스로 선택하는 평온입니다. 그 평온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쓸모없는 인맥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왜 나이 들수록 인맥이 오히려 위험한지, 왜 인간관계가 노후 파산을 부르는 결정적 원인이 되는지, 왜 많은 인맥이 결국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리는지, 나이 들수록 인맥 관리가 왜 위험한지 지금부터 드러냅니다. 이건 단순한 귀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도 억지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잠깐 눈을 감고 그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아니면 묘하게 피곤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괜히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까? 이게 바로 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감정의 독. 나이 들수록 이 독은 천천히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결국 삶의 방향까지 흔들어버립니다. 특히 노년에는 한 번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회복시켜줄 사회적 역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일터가 있었고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었고 사회적 명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존감을 붙잡아주는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명함을 내려놓으면 자존감을 지켜주는 건 오직 한 가지, 내면의 목소리뿐입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필요한 인간관계입니다. 계속 무시당하고 계속 뒤처진다는 느낌에 시달리고 계속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그 관계들 아직도 붙잡고 계십니까?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미련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그건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복구의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말 거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
나는 누구의 기대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나로 살아도 괜찮다. 이 세 문장을 매일 되뇌이는 것이 수백 명과 억지로 나누는 대화보다 수천 배 더 당신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됩니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걸. 그 한 사람은 어쩌면 가족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혹은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외면당했던 그 존재, 바로 나입니다. 당신이 평생 타인을 위해 썼던 그 시간, 이제는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바로 당신 자신에게요. 그리고 그 시간은요, 인맥을 정리해야 생깁니다. 사람을 끊어야 진짜 관계가 보입니다. 진짜 관계는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시간 지나도 어색하지 않고, 오랜만에 연락해도 어제 만난 사람처럼 따뜻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인맥 관리가 어떻게 당신의 노후 재정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물가가 올랐다, 연금이 부족하다, 병원비가 든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 더 뿌리 깊은 문제는 바로 사회적 체면입니다. 그리고 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이어가는 인맥 관리에서 돈이 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임 하나에 참석하는 비용, 식사비만 드는 게 아닙니다. 교통비, 선물비, 옷차림, 메이크업, 헤어샵 비용까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거기에 대화 주제는 뭔가요? 대부분 자랑, 비교, 과거 이야기입니다. 누구 자식이 무슨 대기업에 들어갔다. 누구는 골프 회원권을 샀다. 누구는 아직도 해외여행을 다닌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소비가 시작됩니다. 무리해서 여행을 가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사고, 자식한테 괜히 돈을 더 보내고, 쓸데없는 선물을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요, 통장에 구멍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은 줄고, 자존감은 더 깎입니다. 왜냐하면 남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절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젊었을 땐 그래도 앞으로 벌면 되지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회복할 시간도 에너지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을 또 감추려고 더 과하게 포장합니다. 더 웃고, 더 챙기고, 더 퍼줍니다. 이건요,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소모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이 무서워서 지금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이제 멈춰야 합니다. 무엇을요? 무리한 만남, 의미 없는 모임, 비교하게 만드는 대화, 체면을 위한 소비, 가식적인 미소, 이 모든 걸 끊어야 비로소 노후가 시작됩니다. 진짜 당신 인생의 황금기가 그때부터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람을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과 조용히 작은 식탁에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는 평생 인맥은 재산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인맥은 필터링된 인연이어야 합니다.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 자랑도 비교도 경쟁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그 인맥은 천금보다 귀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버려야 할 인연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까 관계 스트레스가 건강을 갉아먹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게 몸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의학적, 심리학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스트레스, 즉 인간관계에서 오는 긴장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면역 저하, 우울증, 불면증과 직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만나는 그 한 사람,
눈치 보며 앉아있는 그 모임, 비교당하며 괴로운 그 대화가 당신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몸의 면역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자각되지 않는 스트레스라는 점입니다. 가령 사람 좋은 척 웃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좋은 사람들인데 내가 예민한 거지 하며 억지로 또 다음 약속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점점 피로를 쌓습니다. 자,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가짜 에너지를 끌어다 씁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수면이 질 나빠지고 조금만 피곤해도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잦은 감기, 소화불량, 관절통, 두통 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 감정과 다르게 겉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노동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바로 억지, 미소 짓는 것, 속으로 불편하면서도 겉으론 다정하게 굴어야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 감정노동이 누적되면 결국 번아웃, 즉 심리적 탈진 상태로 이어집니다. 특히 노년의 번아웃은 젊은 사람보다 회복이 더디고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고통이 좋은 인맥 유지라는 명분으로 포장된다는 거죠.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지.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내가 끊으면 상대방 기분 나쁠까봐.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을 해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 고리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외로움과 가짜 외로움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진짜 외로움은 내가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가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다 써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는다고 무조건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면 심리적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진짜 나다운 사람,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사람, 아무 말 안 해도 편안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당신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아서 이 나이에 어떻게 다 정리하나 그런 생각은 다 버리세요. 당신이 지금 선택하면 오늘부터 바뀝니다. 바뀐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의 거절, 한 번의 불참, 한 번의 이번엔 좀 쉬고 싶어요라는 말, 그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처음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괜히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느낍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어쩌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나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진짜로 느낄 겁니다. 인맥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었구나. 나를 괴롭히는 인연은 인연이 아니었구나.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맥 다이어트,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한 걸음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자를지, 누구를 남길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싫은 사람 정리하자는 결코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신만의 인맥 정리 필터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나아지나요? 아니면 더 피곤해지나요? 이건 가장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래도 만나길 잘했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남겨도 됩니다. 하지만 만나기 전부터 부담되고 헤어지고 나서 속이 답답해진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제 연락이 오는 사람인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연락 오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의 존재를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나요? 말투, 태도, 대화의 내용에서 미묘하게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늘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 험담만 일삼는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더 이상 눈치 관계 유지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한번 인맥 리스트를 종이에 써보세요. 실제로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정리 안 됩니다. 적으면서 느낄 겁니다. 이 사람 내가 왜 아직 연락하고 있지? 이 사람은 그냥 익숙했을 뿐이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게가 빠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작은 거리두기입니다. 갑자기 단절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조금씩 반응 속도를 늦춰보세요. 메시지 답장을 바로 하지 말고 약속을 제안받았을 때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미루세요. 이게 바로 관계의 숨구멍을 여는 작업입니다. 숨이 트이면 당신은 깜짝 놀랄 정도로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긴 사람들 중 당신을 다시 찾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끊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불필요한 관계였다는 증거입니다. 한편, 너 왜 요즘 연락 없냐? 보고 싶다. 괜찮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한다고 모두 자르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에 진심으로 반응해주는 사람. 그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친구가 100명이 아니라 딱 한 명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써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인맥을 정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극명한 인생 차이를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실화 기반이며 당신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서울에 사는 김정자 가명 할머니는 68세의 인맥을 싹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정작 본인의 인생엔 빈 껍데기만 남았다는 허탈감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주변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척, 친한 척했던 이들이 정작 김 할머니가 힘들어질수록 점점 멀어졌습니다. 같이 여행 가자고 해놓고 비용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늘 남 얘기만 하던 친구는 내가 우울하다고 하니까 또 왜 그래 하면서 웃더군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이 관계들 내가 관리할 가치가 없어. 정리를 결심한 날 노트를 꺼내 평소 연락하던 사람 20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알려드린 3가지 기준으로 하나하나 걸러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진짜 남은 사람은 단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명과의 관계는 매일 삶에 작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이 줄어들었답니다. 왜냐고요? 가짜 관계들이 빠지니까 감정 낭비가 없어졌거든요. 반대로 경기도에 사는 이모 씨 70대는 반대로 인맥을 놓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 늙으면 외로우니까 연락은 계속 유지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관계의 무게를 끝까지 떠안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술자리에 불려다니고 누군가의 하소연을 밤늦게까지 들어주고 심지어 금전적인 부탁까지도 거절 못했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이 사람 서운해할 거야. 이런 죄책감에 시달린 거죠. 결국 건강도 무너졌고 정작 정말 위로가 필요한 순간 그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모 씨는 뒤늦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를 안 정리한 게 내 인생 가장 큰 실수야. 지금 이 이야기를 보시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관계 내가 왜 유지하고 있지 싶은 이름들.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인맥이 줄어들수록 인생이 확장되는 이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관계를 줄이면 줄일수록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 심지어 돈까지 모든 것이 더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